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세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진 교수입니다.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와서 부동산 관련되는 과이름을 바꿨어요. 도시경제부동산학과. 그다음에 또 부동산 지적학과를 바꿀 때 학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에서도 진통도 많았고 교수들 요구사항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이번에 부동산 지식학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거의 97.5%라는 학생들을 많이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들 6분이 계신데 지금 협력해서 잘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한 17년간 네,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뭐 대학에서 보직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쪽 학교로 왔습니다. 네. 12년부터 11년에 지원해서 12년부터 했으니까 올 횟수로 아마 13년, 14년 차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학과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되는 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사법, 부동산 뭐 경제법,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관련되는 법들, 이제 그런 법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특히 저는 학교에 와가지고 그 부동산 실전 경매라고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13년 동안 제가 계속 경매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제천 법원에 가면 한 80% 이상이 저한테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64세입니다. 정년퇴직은 저 얼마나 이제 1년 3학기, 이제 이번 학기 포함해 3학기 남았습니다. 네. 고향은 아버지 어머니가 강원도 인제라 제가 강원도 인제 출신으로 사는데 제 생태 고향은 경북 문경입니다. 음, 경북 문경에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른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대로 나와서 법대 학사, 석사, 박사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그때 신입생들이 좀 모자라서 과를 신설하면서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그 부동산학과 이런 과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했고 거기서 성공한 거기 2년제 대학이 있는데 2년제 대학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서 세명대학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막 공부 한창 밝히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1년에 5명, 6명씩, 지금은 숫자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때 막 이 12, 13, 14년 막 그 당시에 초창기에 와가지고는 공인중개사가 한, 어, 5, 6명까지 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사, 이런 자격증,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증 딴 학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은요, 법학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법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세법, 부동산 지적법, 부동산 공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부동산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을 모르고는 부동산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명대 이제 설립자님 아드님 때 제가 그분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 들어왔는데 어 저보다 경험이 제가 현재 교직 생활을 39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때 저보다 교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분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뭐 경계하면 어떠냐, 혹시 학과에 어려운 점은 없겠느냐, 그런 우려도 했지만 제가 또 뭐 와서 무난하게 잘 이제 정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천은 참 강원도 같기도 하고 충청도 같기도 하고 경상도 같기도 하고 이런 지역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강원도 인제 출신이고 제가 강원도 도민회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강원도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전투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온 때문에 그 풍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여기가 뭐 의병의 고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아주 춥고 아주 덥고 이제 그런 곳이라서 약초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 충북 제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초를 한번 공부하다가 보니까 산양삼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산양삼을 그 재배하고 심어온 지가 한 13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산양삼과 관련되는 조합도 만들어서 무상 시식회도 작년에 했어요. 하고 올해는 또 이제 내일 모레 20일 날 그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한 10,000그루를 캐다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제가 이런 일을 왜 하게 됐냐면 대한민국의 산양삼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갈까 말까 그 기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장내삼이 들어와 가지고 산양삼 시장을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중국 산양삼의 장내삼은 농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굵습니다. 그걸 먹으면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산양삼하고 장내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먹어요. 그러면 그 독을 먹는 거예요. 산양삼은 비료, 그다음에 농약 1도 안 칩니다. 아주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는 거라 이거를 시민들에게 일깨워 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항노화, 당뇨, 고지혈, 뭐 면역력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사람들 좋은 게 산양삼입니다. 산양삼을 이제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에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산양삼 씨가 필요합니다. 저는 산양삼 씨를 보급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산양삼을 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산양삼 묘원을 대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의 소득 정대하고 제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일을 산양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키워 갈 거예요. 네. 산양삼은요. 이제 우리나라 산림청이 있고 산림청 아래에 임업진흥원이 있고 산림과학원이 있는데 과학자들이나 산림에 종사하는 분들 연구한 결과 4년, 5년만 되면 산삼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몇십 년 된 거 고가로 필요 없습니다. 중저가로 저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급하려고 이 한양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마인드가 그 뭐냐면 산양삼을 심는 사람들이 많고 산양삼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씨도 지금 씨가 막 1kg에 20만 원, 묘건 막 1kg에 뭐 저기 10kg에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저는 15만 원, 150만 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적게 생산비를 들여서 꼭 이게 이 생산품을 이게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그 이제 비싸지 않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중국 쌈도 배격, 중국 쌈 왜 배격, 그러니까 자유무역 경제 시장에서는 중국 쌈도 들어와야 맞아요. 근데 중국 쌈이 농약이 들어있고 비료가 들어있어요. 이건 독약으로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양산 검사를 해서 농약 성분 나오면 불합격 처분하면 못 팔아먹습니다. 네. 산양삼은 두 종류를 키웁니다. 첫째는 씨로 뿌려서 키우고 두 번째는 묘건으로 키우는데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그냥 잘 크겠지 하는데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양에서 제천 단양에서 10가마니 산양삼 씨, 인삼 씨를 사다가 한 뿌리도 못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삼 씨, 산양삼 씨는 1년, 2년 키우고 난 다음에 3년째는 반드시 옮겨 심어야지 잘 크는데 그대로 두면 100%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또 묘건도요. 심으면 이제 뭐 10년, 20년 갈 것 같지만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산양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닥다닥 심는 걸 밀식 재배라고. 밀식 재배해야지 생산성이 나오고 인건비도 높습니다. 뭐 1m, 2m, 50m 이렇게 띄어 심어가지고는 이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성 있게 밀식을 해야 되는데 밀식을 하다가 보면 산양삼 묘건도 4년 이상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4년 이상 넘기려면 반드시 옮기 심어야 돼요. 겨울에, 가을에, 초봄에. 아니면 이게 묘건을 2, 3년짜리 사서 3, 4년 심었다가 바로 팔더라도 이 약성이나 효능이
산산만큼 있는데 그거 왜 그 곤연금 만들어서 죽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저도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성공 케이스를 다 가지고 접목해서 산양삼 시장에 제가 산양삼도 사실은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벼나 농작물도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산양삼도 5년, 6년, 7년 건이 다 뽑으면 이제 동산이지만 이 토양에 박혀 있는 이상은 그게 부동산에 속합니다. 토지의 부속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부동산과 이 같이 할 수 있는 또 임야가 있으면은요, 나무도 부동산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관세법상 거기다가 내가 김상진 나무 1, 2, 3, 4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으면 되게 명인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 산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이 있으면 뭐 만 그루, 2만 그루 김상진 거야, 혹은 뭐 조재진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의 표시 방법입니다. 네. 옛날에 제천이 그 3대 양령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양령시장, 대구의 양령시장, 그다음에 제천의 양령시장이 있었는데 대구나 지금 제천은 양령시장이 유명무실하고 서울에도 지금 중국 산양삼, 뭐 중국 약재가 다 덮어갖고 거의 망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양령시장을 살리자라는 차원의 산양삼 사업을 시작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에는 이 당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천 당귀를 참 당귀라고 그래요. 보혈제입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당귀인데,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약재가 있고, 산양삼 좋은 약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황기, 제천 황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보기제, 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덕, 산도라지, 도라지, 이런 것들이 산약초가 다, 제천 여기는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생산성도 좋고 상품도 좋고 최고의 상품을 취급받는 게 제천 당귀, 제천 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알려져 있지만 제천 산양삼도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 좋은 산양삼으로 만들 겁니다. 감초보다 너름나무, 뭐 제천은요 약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양삼만이 아니고 이 3대 양령시장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제천이라는 것은 강원도지만 강원남도처럼 여겨지잖아요, 제천이요. 그것처럼 산세도 좋고, 지리산, 소백산, 금수산, 뭐 가막산, 용두산, 이게 뭐 덕동의 백운산, 이런 산들이 엄청 좋은 기운, 좋은 약초들이 많아요. 네. 부동산 지적학과는 우리가 그 부동산 측량하지 않습니까? 네.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루는 그 학과가 부동산 지적학과고, 부동산 지적학과는 부동산과 플러스 지적학과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산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부동산 지적 분야는 지적 측량회사, 그 다음에 또 지적 공무원, 지적 공사, 그 다음에 그 토지공사,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 기술을 배우는 게 그 지적 측량 산업기사, 지적 기사입니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죠. 네. 이제 옮겼다는 의미보다 그 법이 보는 시각이 순수 법학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분야 중에 부동산도 법학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경제적 부동산, 법적 부동산, 그다음에 또 부동산, 학적 부동산, 이렇게 그 시장에서 보는 부동산, 그다음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는 부동산, 그다음에 또 이게 지적 측량으로 보는 부동산, 이게 같이 그 복합 개념으로 나가는 게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법학하고 생소하는 분야는 절대로 아닙니다.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39년 차인데, 전에 학교에서 이제 22년 있고, 여기서 10 몇 년, 14년, 14년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를 제일 많이 합격시켰을 때가 가장 자랑스러웠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 아반떼 타고 다니고 모닝 타고 다녔는데, 영업을 하고 이렇게 실적을 쌓아가지고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더 좋은 에쿠스나 뭐 제너시스 이렇게 영업을 하면 돈을 수익을 얻어가지고, 제너시스 타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왔을 때 아반떼 타고 모닝 타고 온 사람들이 이 그랜저 타고 오고 막 제너시스 타고 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예, 그때는 선물 줘도 받아도 됩니다. 뭐 고가 선물은 아닙니다만 뭐 사과 한 박스, 뭐 귤 한 박스인데, 그다음에 또 세명대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 양성하고 공인중개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서울에 자산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산관리 회사에 들어간 학생들 보고 이제 뿌듯한 그런 교육자로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 부동산은 경기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향 그 대통령도,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시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시장이면 하향 시장에 맞춰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최저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는데요. 이 경기는 추세에 따라서 회복기도 있고 하향기도 있고 후퇴기도 있고 상향기도 있고 아주 호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하향기 내지는 침체기라고 보는데, 조만간에, 예, 그 경기 변동 추세에 따라서 호황기도 올 것이고 화랑기도 올 것이고, 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듯 이게 경기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후회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죠? 뭐, 그 교직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선생하면서 후회할 거는 없고, 이 기쁨과 행복만 많았습니다. 네. 아들 둘, 제 집사람하고 내 식구인데, 그 큰 녀석은 서울 건축학과 졸업해가지고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 둘째 녀석은 제천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지금 그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했나요? 결혼은 이제 이자 친구들은 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대신에 제가 둘째 녀석이 장가를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가갖고 제 손자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참에 제 손자 자랑을 하면 이 자식이 키가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제가 1m 60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작년에 75였는데 지금 77이라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네, 뭐 운동은 하네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네. 와, 멋있겠네요. 77, 177이면 연예계 쪽으로 나가고 모델이나. 근데 본인은 뭐 연예인은 싫은가 봐요. 대신에 남자애라 막 다른 여자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결혼은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라 제가 관여는 안 합니다. 대신에 좋은 사람 빨리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직하게 사는 거. 네. 요사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저랑 5년 차 인데요. 뱀띠입니다. 올해 한갑이고요. 아주 현모양처고, 이 눈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를 항상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반려자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어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제 핸드폰에 수호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네, 저한테는 수호천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성이 좋아야지 장래가 있지, 인간성이 좀 떨어지면
장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어른들한테 잘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인생을 사는데 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라고.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